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상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네. 박철상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임기만 대표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라는 미로의 매트릭스에서 네. 두꺼운 취업의 문을 열어줄 키맨 임기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론어 최윤선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신입 채용 인적성 검사가 마무리되고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네. 저는 왠지 면접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좀 떨려요. 맞아요. 재현 씨는 좀 면접 자신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면접에는 좀 자신이 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 실제로 면접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었고, 제 인생은 좀 약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좀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말과 네. 관련된 거는 조금 자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면접 네. 경험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네. 번 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면접할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원래 나요. 들어가면 머리가 맞아요. 뚝뚝해서 나요.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려서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단 거 먹으면 돼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우리 한 학생은요? 네, 저도 한 5번, 6번 맞네요. 정도 면접을 봤는데 항상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면 네. 받았던 질문을 저는 복기를 해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겠습니다. 머리 바보해지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은 학생은 역시 모범생이다. 적죠, 예. 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 와, 그렇죠. 고수네요. 진짜 모범생다운 네, 그쵸. 답변인데요. 머리가 멍해지면 우리 안 됩니다. 취준생들이 면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은 기업이 그 기업 특색에 맞는 이색적인 면접 방식을 활용한다면서요. 네. 예, 대표적인 경우가 네. 그 샘표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네. 요리 면접을 통해서 집단 속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행동, 네. 특성을 보였는지를 파악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 팀이 보통 3, 4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이 2시간 동안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가 끝난 이후에는 네.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주제와 컨셉을 프리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또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뭐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는 등산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SPC 그룹 같은 경우는 이름도 되게 네. 에로틱한데요. 어떤 이름이죠? 관능 면접이라고 합니다. 관능 면접. 저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하다 보면 이게 설탕물하고 네. 설탕물 5컵을 나눠놓고 네. 그다음에 소금물 5컵을 나눠놓고 농도 순서대로 보라는. 오, 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렵죠. 아주 미묘한 그 맛의 차이를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좋은 식재료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도 실제로 향을 맡고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를 알아보는 네. 이런 면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들어보기만 한 건데 술을 마시면 면접 보는 음주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사실일까요? 예, 음주 면접이라는 용어보다는 정확하게는 술자리 면접이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음주 면접 좀 어감 좀 이상하잖아요. 음주 면접 좀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류 회사인 예. 고해양조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모여서 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취준 진담이 아니라 취중 진담을 듣고자 하는 그런 면접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보양조와 같은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뽑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또한 업의 특성을 살려서 주류 면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윤선 학생은 술자리 면접 자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웃음이 나는 이유가 늦게 아까 왔다. 하은 학생 네. 굉장히 모험적인 답안을 내주셔가지고 네, 그쵸. 자기도 모으면 돼. 좀 해보려고 아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하게 저는 얘기해줘요. 제가 솔직하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핵이 너무 좋습니다, 보기. 네, 이제 네네. 믿음이 가요. 그렇죠. 잘할 것 같아요. 네, 하은 학생은? 네, 저도 정신력으로 한 병 반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신뢰도 추가, 정확한 측정, 숫자를 내놨어요. 신뢰도가 되게 너무.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 반 얘기 나왔습니다. 네, 점점 다양해지는 면접 방식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네. 그러면 취업의 최종 관문 면접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업의 최종 관문 면접.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짜장면. 짜장면? 먹방 면접인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에 완전 짜장면 저 느낌이죠.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좀 짜장면이 이렇게 배달 음식이고 좀 빠르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빠르게? 좀 빠르게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왜 그러지? 네. 혹시 당연히 면접 있겠네. 망쳤을 때 짜증 난다고 먹는 짜증면 아닙니까?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저도 이게 짜증나는 이러한 면접? 용어는 조금 네. 네. 금시초문인데 이불속 하이킥은 들어봤어도 네네. 짜장면?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물어볼게요. 예. 우리 윤선 학생. 네. 무슨 뭐죠? 뜻인가요? 짜장면? 이게 짜장면이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면접 문제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하루 동안 배달되는 짜장면의 총 그릇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70만. 질문이다. 근데 이런 면접 나오면은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면접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실제로 답이? 제가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네. 얼마나 짜장면이 배달되는지 제가 네.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4인이 가구. 이제 1가구라고 한다면 네. 약 1,250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 먹는다라고 하면 약 312만 5천 그릇이 나옵니다. 예, 하루에? 예, 하루에. 이걸 그게 이제 맞을까요? 예. 그게 맞을까요? 상당히 맞을 한방기준이라고 가능성이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네.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네네. 테르미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정확한 짜장면 그릇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통계청이 그걸 누가 통계 내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추론하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처럼 짜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탈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의 면접 때 꼭 나오는 아주 식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윤선 학생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아 이거 또 진지하게 가면은 또 이거 네. 안 되는데. 아니요, 진지하게. 정말. 컨설턴트님 계시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지원 직무에 따라서 약간 말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만약에 네. 제가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전략 네, 팀이었다면 그게 앞으로도 뭐였다면? 네. 그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될 상품이나 또는 기획하게 될 상품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매출을 꼭 올리는데 네. 일조를 하겠다. 두 분은 답변 어떠십니까? 탈락. 네, 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은 학생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아, 저는 10년 후에 성공한 윤선 학생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돼 있겠습니다. 합격! 감사합니다. 아유, 윤선 학생 힘내요. 힘내요. 네. 화이팅. 아니 저 오늘 되게 힘드네요, 저.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업의 최종 관문 면접의 두 번째 키워드. 네. 4개월. 4개월? 4개월? 혹시 그거 이거 아닐까요? 준비 기간? 네, 4개월 네. 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 그쵸, 그쵸. 면접을. 시험 한 번 떨어지면 4개월은 후유증이 간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보통 우리가 1년에 공채가 2번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4개월 자, 단위? 그래서 1월 달, 6월 달 쉬고 그다음 7월 달, 12월 달 쉬고 그래서 딱 취업 준비 기간이 4개월이다. 아니, 이 말 그 아닐까요? 면접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4개월 해야 한다. 인정! 그거 맞네요. 네, 과연 궁금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네. 4개월 무슨 뜻인가요? 네, 그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업 애플 있죠. 네. 애플에 취업을 하려면 평균 4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취업 기간이요? 네네, 4개월 동안 17명이 넘는 면접관을 만나서 그러니까 다양한 면접을 받은다고 해요. 뭐 전화 면접, 1대1 면접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영국 보도를 보면 이 애플에 지원했던 청년이 총 4개월에 걸쳐서 애플에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잘하군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면접 비중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들었거든요. 이 면접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아무래도 심층적으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 절차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면접 일정이 잡혔다. 이제 취업서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해오는데 그쵸. 면접관들도 아무리 사람인지라 화려한 발기술이 아니라 말기술에 현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예방하고자 이제 면접, 이제 각 회사들도 행동 관찰 위주의 심층 면접 또는 경험을 검증하기 위한 역량 면접들을 실시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는 1박 2일 정도 면접을 실시하는 뭐 IBK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심층 면접이 이제 대세, 복잡, 다단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원하는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참 좋은 현상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찾아갈 수 있겠지만 0.33초. 0.33초? 이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0.3초 정도면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이긴 해요. 그만큼 짧은 순간인데 네. 뭘 했어요? 첫인상 같은 건가? 첫인상을 그래도- 판단하는 시간? 너무 짧은데요? 0.3초가 여자와 남자의 만남을 결정한다는 그런 책도 있대요. 0.3초요? 3초가 아니고? 네, 이런 거 진짜 기가 눈이 딱 막히게 알아. 이런 거는 예. 네, 점점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네. 0.33초 무슨 뜻인가요? 뉴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네.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만난 지 0.33초면 그 사람이 첫인상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요? 그게 빨리요? 예, 저도 사실 믿기지 않는데요. 이렇게 첫인상을 인식하고 나서 좋다 싫다까지도 감정적 판단을 내리는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 이 실험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모두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한 인사 담당자가 첫인상만 봐도 80%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언제든지 역전할 기회가 있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톡톡 튀는 면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의 첫인상 뭘 보고 결정을 하는지 우리 윤선 학생 소개팅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기가 되게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소개팅 많이 했죠. 대학 시절에 그 소중한 네.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개팅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무엇보다도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네. 그 상대의 그 미소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미소. 사람이 인상이 선해야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좀 녹이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녹이는. 비슷하네요. 네. 녹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생기거나 못생기고 이기고보다 약간은 그 미소나 그런 잘생기면서 미소 좋고. 그게 그거죠. 잘생기면 더 좋고요. 그렇죠. 네. 혹시 못생겨도 상관없나요? 약간 내 마음에만 들면. 네, 저도 얼굴 잘 안 봐가지고. 네, 외로운 취준생이라서 네, 지금 잠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네.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한 실제 면접인데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면접 실수 유형 이것만 하지 말아라.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지각하는 면접자. 첫인상부터 기본이죠. 일단은 기본이야, 부정적인 이게. 인상이 확 듭니다. 물론 지각했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쵸. 이제 면접에서 또한 우리 기업에 지원해놓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무성의한 준비를 한 지원자.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좀 면접을 준비를 해왔으면 네.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짓이 들통나는 거짓말하는 지원자. 그렇죠. 이런 유형들을 가장 싫어하는 면접자 유형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0.3초. 그 찰나의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 키워드 3가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면접관을 사로잡는 기술, 톡톡 튀는 면접 대 예. 무난한 면접입니다. 일단 먼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원하던 기업의 필기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취준생 탈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최종 면접을 어떻게 치러할지 걱정입니다. 재현아 축하해.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구나. 근데 면접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앞팀, 뒤팀 뭐 어디라 좀 할까? 아니야. 너는 인상이 좋아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뭐 내가 고칠 얼굴은 아니지? 맞아, 빠지는 얼굴은 아니. 근데 고마워요. 붓기가 오늘도 많이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그래? 면접이 내일 보는데 근데 옷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남자는 뭐니 해도 이게 수트빨이지. 자유복장이 근데 원칙이긴 한데 좀 정장 입으면 너무 부지식해 보이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너무 튀는 것보다 단정한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렇다면 짜잔! 얘 나의 스타일을 어필할 수 있는 분홍색 쫄쫄이야. 재현아, 아무리 개성을 본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아니 나도 뭘 어떡하라는 거야? 분홍색 쫄쫄이티 입고 싶은데 그럼 왜 자유복장 면접인데? 도대체 자유복장 면접이 뭐냐? 삐. 삐. 그렇군요. 저도 제 주위에서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만약에 네. 본인이 자유복장 면접을 치른다면 어떤 옷 입을 것 같아요? 윤선 학생. 저는 일단 지원하는 직무를 조금 살펴볼 것 같고요. 자유복장이라도 추리닝 같은 건 그래도 조금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입을 것 같아요. 전에 좀 면접 볼 때 이게 약간 흰색 그런 셔츠들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이 돼서 약간 제 얼굴 색에 조금 맞는 그런 셔츠를 입고 간 적이 어떤 있었거든요. 색깔이었나요? 약간 이제 베이지 핑크빛의 핑크. 하은 학생도 한번. 네, 저도 고민은 되겠지만 네. 그냥 깔끔하게 무난하게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입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개성을 좀 어필을 해야 한다면 약간의 튀는 옷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유복장 면접 도대체 뭘 입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비즈니스 캐주얼. 이름이 어렵죠? 네. 비즈니스 캐주얼. 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장을 지향하라고 했는데 굳이 꼭 정장을 입고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너무 튀는 것보다는 무난하게 입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율복장 실시하는 대기업들에 있어서 네. 과장급 간부님들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비즈니스 캐주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짙은 네이비 색상 계열의 블레이저 재킷. 이름이 어렵죠. 뭐 투버튼 그냥 재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짙은 바지는 짙은 회색이나 뭐 치노, 네. 팬츠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만약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해서 좀 모르시겠다. 인터넷에 다 물어보시면 생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온 사례처럼 이 분홍색 쫄쫄이 막 이런 과한 패션 센스는 좀 접어두는 센스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톡톡 튀는 면접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톡톡 튀는 면접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면접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야말로 이색 면접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킹 면접 등 그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을 뽐낼 수 있는 면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춰서 면접자도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한된 면접 시간 내에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다면 그들은 면접관의 눈에 띄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트렌디한 의상과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액세서리, 또 외모를 어느 정도 가꿔주는 건 면접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난한 면접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면접을 실시하는 건 직접 지원자를 만나서 실무 능력과 인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너무 튀면 오히려 기본을 망쳐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은 스타를 뽑는 오디션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 그리고 후배를 뽑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반듯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보다는 자신의 자질과 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무난한 면접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면접을 앞둔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윤선 학생, 한 학생 준비되셨죠? 네. 그럼 먼저 윤선 학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제 어떤 분이 면접을 하러 갔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이제 면접관분들이 지루하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보일까봐 네.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원래 네, 네. 유도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조금 말랐어요. 겉으로 예, 보기에. 예. 그래서 면접관이 유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네. 대답으로 겉으로 보기엔 이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벗겨보면 또 탄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뽑혀서 지금까지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면접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몇 개 있는데 저 들은 얘기예요. 철도청 면접이었대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볼까 생각하다가 네 그거예요. 네, 칙칙폭폭 하고 들어갔는데 나가 그래서 칙칙폭폭 나가는데 습관적으로 집인 줄 알고 면접관 그 불을 끄고 나왔다고요. 집인 줄 알고 그랬다는 예 그래서 저도 일하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학생이 또 확실히 네네. 그리고 이게 면접을 보는 게 뭐 어느 기업이든 직무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결국 그 조직의 구성원을 뽑는 것이 면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좀 어우러지고 조화되고 좀 그런 융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개성보다는 나는 여기서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무난한 면접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면접의 본질은 자신의 뭔가 개성이라기보다는 직무 능력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지 뭔가 나의 특이함, 나의 개성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직무 능력하고 인성하고 실력인데 이게 왜 이제 좀 튀어야 될 필요가 있냐 모두가 튀는 건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전략상 바라보면 무난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튀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근데 이런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다르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뻔하게 아무리 예의 바르게 해봤자 무난하게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역전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저는 좀 톡톡 튀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톡톡 튀는 면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네네. 하지만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이 기업의 현장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면접에 있어서 물론 본질은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지원자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인성과 직무 역량을 캐내려고 합니다. 보고자 하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그동안 쭉 관찰해 보면서 이 친구는 함께 일해봤으면 좋겠다라고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친구들이 있어요, 품안에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전의 기회, 뒤집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불가하다고 보고 오히려 굳히기, 차근차근 쌓아왔던 긍정적 이미지들이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한 면접이 아무래도 정석이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튀는 면접은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튀어야지 지나치게 이제 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본적으로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그 역량에서 요소를 조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철사 교수님이 살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면접장은 굉장히 공적인 장소이고 또 긴장도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짝 분위기를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던진 말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적당하게 재밌고 재밌는 행동이겠지라 했을 때 다들 분위기가 정말 얼어붙은다면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면접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근데 이제 싶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생이 평소에 유머가 없던 거죠. 대부분 그때 유머를 하니까 이게 유머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머가 쉽게 웃길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연습을 해서 우리가 코미디언이 하면 엄청나게 웃기는 재능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100번, 200번을 연습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연습 안 해요. 몇 번 하고 그 웃기려고 하니 당연히 그건 탈락이죠. 그렇게 맞아요. 하면.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면접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 유머 감각을 개발하는 차라리 면접에 대한 철저한 기본적인 답변들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재능보다는 있는 지금 갖추고 있는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친구들은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머 감각을 누구나 다 그렇게 웃기면 개그맨이 되지 왜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유머,
유머 감각을 가진 친구들이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래, 춤, 뭐 운동 이런 것도 좀 약간 외향적인 친구들은 갖고 있는 재능이지만 사실 조금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그런 친구들에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난 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오히려 면접을 망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꼭 되게 유별나게 튀지 않더라도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성 면접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런 기본적인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는 채용 포털 사이트들도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베끼거나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약간 똑같은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요. 될까봐. 그래서 이제 대기업 면접관들이 또 요즘에는 개인의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들인데 너무 특징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이제 또한 어떤 제과 업체에서는 면접일 당일에 그 지원자가 그날이 밸런타인데이였던 거예요. 그 면접 날이. 그래서 직접 쿠키랑 초코막대 과자를 구워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뇌물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진짜 순수하게 그 제과 업체에 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느 맞아요.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직무랑도 연관성이 그게 있잖아요. 막 진짜 엄청 많이 갖고 왔으면 뇌물이겠지만 아주 악수하게 맞아요. 마음을 표현했다면 아주 그 네. 값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획력이 필요한 그런 기업에게는 직접 기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파일로 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아까도 기업의 취준생 입장에서 네. 어떤 파일을 준비해서 임원들에게 주는 거 정말 이쁘죠, 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네. 요새는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기실에서 오버 행동하지 말라, 따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거 파일이나 이런 거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업은 좀 어렵고요. 작은 소규모 기업 정도에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잘못 면접장 분위기에서 오버하는 것들은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면접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자가 감추고 있는 속마음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튀는 복장이라든지 어떤 답변을 통해서 면접관들에게 한번 각인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면접의 본질은 답변을 통해서 진실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 즉 기본을 통해서도 그러한 진실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이고 진실성이고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튄다라는 것이 튀는 게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뭐 톡톡 튀는 거로만 준비하면 안 되시겠죠.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인성을 기반으로 해 나가서 그 부분에서 작은 부분들을 살짝 포인트만 주어도 이게 이제 요리가 맛있는 것도 양념이 조금씩 있듯이 양념을 살짝 뿌려야죠. MSG. 거기다 MSG 싹 다 뿌리면 안 되죠. 살짝. 살짝. 안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그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 방송 나오기 전에 네. 무슨 고문 비스무리한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않으시면 네. 됩니다. 네, 우리 윤선 학생부터 질문 먼저 해볼까요?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어필한 지원자 네. 아니면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모범생 스타일이요. 모범생 스타일. 눈빛에 흔들림이 네, 없는데요. 흔들림이 과연 없어요. 강하게 과연? 말씀하시네요.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것이지 엔터테이너를 뽑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바꾸십니까?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왔어요? 예. 네. 이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센 거죠. 단계를 좀 올려야 되는 네, 단계를 느낌인데요. 살짝 올려드릴게요. 살짝 설명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일할 팀원을 뽑지 만능 엔터테이너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막 부릴 수 있는 팀원, 막내를 뽑고 싶어요. 내 상사로 모실 수 있는 제가 개그맨을 뽑고 싶으면 저는 개그맨을 뽑기보다는 오히려 그럼 케이크 콘서트를 가죠. 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은 학생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개성이 강한 지원자, 면접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역량만 있다면 괜찮다. 괜찮다. 과연?
나도 참아봐야지. 참았나요? 참아주나요? 진짜로 저는 영양만 있다라고 하면 개성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영양이 없이 그냥 툭툭 튀기만 한다라면 네. 분명히 그거는 마이너스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윤선 학생 질문해볼까요?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면접할 때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때 개성 있는 개성 있는 질문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때 다르다. 아니요, 예술로 예술로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해도 된다. 된다. 지금 보통은 참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모르게. 인내하시는 타입은 처음 나 근데 이게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울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차피 면접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내가 면접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이판 사판. 뒤집기를 시도를 해야죠. 뒤집기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된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결국 저에게 동의하시는군요. 그렇게 그렇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은 학생 다시 네, 질문해 볼게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류와 필기 점수는 완벽했는데 너무 튀는 행동으로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은 지원자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상한데요? 끝까지 참아야지. 네.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서는 튀는 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난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어차피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튀면서 어떤 면접관의 눈에 드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면 그런 경우는 채용이 돼요. 그건 저한테 동의하신 겁니다. 지금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쓴 겁니다. 두 분 다 다시 한 번만 정신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튀는 면접 때 무난한 면접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선 학생도 네. 들어볼게요. 네, 튀는 면접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서류상의 스펙으로 평가하기 힘든 지원자의 개성이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또한 요즘은 면접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직무 역량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색 면접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너무 튀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린다면 훌륭한 면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팀 최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난한 면접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면접은 면접관과 승부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성이 넘치는 인재보다는 결국 같은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자리가 바로 면접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한 특강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면접 튀면 튀어나간다. 튀는 면접보다는 무난하게 정석을 따르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류 합격의 기쁨 뒤에 면접이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그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면접. 마지막까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 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